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6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주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청와대 주도, 청와대 경찰 합작의 부정선거 사건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잘한다가 오히려 한 주 사이에 2%나 올랐습니다. 그래야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언론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이 조사는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에 실시를 했고요. 1,00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48%입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늘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45%입니다. 지난주보다 1%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 긍정률은 4개월 만에,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잘한다가 못한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국정수행 잘한다가 4개월 만에 못한다보다 많아진 것은 조국 사태가 시작되던 8월부터 못한다가, 국정수행은 못한다가 한때 갤럽 조사에서 39%까지 떨어졌다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조국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끝나지 않았는데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블랙다운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전국 48%, 잘 못하고 있다가 45%인데 서울이 잘하고 있다가 54%나 됩니다. 수도권이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아주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도는 예상하셨겠지만은 78%입니다. 김대중 지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78%가 문재인 잘하고 있답니다. 이 78%는 과거에는 한 65% 이렇다가 굉장히 결집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결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한편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은 오히려 반사적으로 더 뭉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은 잘하고 있다가 21%, 잘 못하고 있다가 69%, 정확하게 광주와 이 민심이 정반대, 극과 극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잘하고 있다 42, 못하고 있다 52%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잘하고 있다 46, 여성은 잘하고 있다가 50%입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30대가 잘하고 있다가 압도적입니다. 63%입니다. 63%. 40대도 57%로 매우 높습니다. 50대 이상은 41%만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가 54%. 60대 이상은 잘하고 있다가 39%, 못하고 있다가 53%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업별로 보면은 역시 자영업자들이 잘 못하고 있다가 제일 높습니다. 56%가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또 정반대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잘하고 있다가 60%입니다. 거의 호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화이트 칼라는 월급 받는 화이트 칼라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딱 나눠져 있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고 월급 받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화이트 칼라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 전체 국민 유권자의 31%입니다.
31%가 화이트 칼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그 반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자보다 화이트 칼라가 표가 2배나 된다. 이 화이트 칼라를, 호남과 화이트 칼라를 단단하게 고정 지지층으로 굳혔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대폭적인 복지, 낭비적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선전 매체, 언론기관을 동원한 일대 심리전이라든지, 이게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먹혀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쓰는 이 복지 예산은 넓게 해석하면은 선거운동비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수십조를 선거운동비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가 의존형 인간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생활 수준별로 봐도 말이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생활 수준 그리고 중상층으로 분류되는 쪽에서 51%가 문재인 잘한다. 중 53%가 잘한다. 중하 49%가 잘한다. 하 29%가 잘한다. 이건 또 뭡니까? 생활 수준이 낮은 가장 낮은 층에서 가장 문재인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게 이 하의 하층에는 먹혀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먹혀들어도 이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연구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 이게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약 26%,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29%, 내가 진보다라고 하는 사람이 31%인데, 한때 이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조국 사태 때 창피하다고. 근데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결집되고 있는, 지지층이 다시 결집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외교를 잘하고 있다 20%, 복지 확대 잘하고 있다 7%,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최선을 다한다 6%, 북한과의 관계 개선 6%, 소통 잘한다 6%, 서민을 위한 노력 5%, 소신이 있다 3%,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28%,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인삼 문제 7%, 독단적이다 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당 지지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입니다. 자유한국당 21%, 반밖에 안 됩니다. 무당층이 21%, 정의당 10%입니다. 이대로 선거를 하면은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난주와 비교해도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도 1% 오르고 바른미래당도 1%포인트 올랐는데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은 내년에 비례대표를 찍기 위한 정당들 투표를 할 때 당신 어느 정당 찍겠느냐?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 7%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등은 이낙연 씨입니다. 26%, 황교안 딱 그 반이네요. 13%, 이재명 9%, 안철수 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45%, 이재명 14%, 박원순, 조국 7%로 압도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49%,
홍준표 12%, 오세훈 9%, 무당층에서는 안철수 10%, 이낙연, 황교안 8%, 의견 유보 4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못 믿겠다. 근데 한국 갤럽 리얼미터는 저는 불신하는 경향이고, 한국 갤럽은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저는 믿는 쪽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론조사는 어디서 판명이 되느냐? 투표장에서 판명이 됩니다. 이 손으로 하는 투표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현재로는 한 이제 4개월 거의 4개월 앞둔, 4개월밖에 안 되네요. 남은 기간이 참 짧습니다. 앞둔 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얻는다든지 개헌 저지선을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언론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이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론은 오히려 문재인 지지로 모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분별력에 고장이 났다. 그 분별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위 분별력입니다. 뭐가 가짜고 뭐가 거짓말이냐. 두 번째, 피아 분별력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냐. 그리고 선악 분별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진위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피아 그리고 선악 분별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정권 그리고 언론 그리고 수사기관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데,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면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중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선동에 견디는 국민이라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